공보팀장 문지연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분에도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간담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먼저 박홍 시장의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보니 우리 포천에 자랑거리면서 금년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는 한탄강 지진공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저는 한 배를 타고 긴 바다를 항해하는 이런 그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포천시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지난 2년 동안 사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뒤로 되돌아볼 시간도 없고 또 우리는 많은 일상생활에서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싸움보다는 같이 상생하는 이런 그 부분을 두면서 지금까지 시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난해는 우리 70년 역사에 처음으로 포천의 전철 7호선이라는 유치를 하는데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를 비롯해서 제2순환도로 그 외에도 각종 우리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나 도사업들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해서 다 이뤄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시는 이런 전철 7호선을 통해서 역세권을 또 해나가면서 컴팩트한 이런 시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시는 인구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인구보다는 순환된 도시로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시는 다른 도시가 갖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자연을 갖고 있어서 이런 자연을 활용해서 산업과 또 이런 주거와 또 이런 교육이라든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인선 7기의 2주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월이 청산유수 같다는 생각도 갖겠지만은 지난 2년이라는 세월은 기나긴 터널을 마치 빠져나온 그런 느낌이었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또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스스로 알아서 잘 해결하면서 저희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15만 시민과 함께 반드시 저희들이 가야고자 하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실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셔도 좋고요. 지난 2년간에 대한 뭐 생각이나 느낌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나 또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어디 언론사 누구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더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해.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MBN 뉴스의 정연수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언론인들과의 그 소통을 이렇게 중시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앞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히셨는데 우리 포천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무엇보다도 석탄발전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 21일 날 부작위 패소도 했고 곧 이어서 항소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전략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특히 강력 대응이라는 방침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 쉽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해결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은 히든 카드라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네,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케이프의 양사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시장님이 발언을 하시기를 전임 시장의 잘못 그리고 일부 관계된 공무원들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중에서 석탄발전소 관련돼서 질문하실 분은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의 그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숨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천의 과거에 지인전을 보면은 대기업 환경이 상당히 그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포천이라는 도시가 분지형의 도시라는 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성장을 해야겠지만 또 기업도 포천에서 잘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 우리 15만 시민들이 더 귀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라는 것은 이런 분지형의 도시에서 설립돼서는 안 되는 것이 결코 2015년도에 우리 시에서 석탄발전소가 사용 승인이 돼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또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우리 시민단체라고 말씀드리면 반대를 한다기보다도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줄기차게 지난 6년 동안에 투쟁 아닌 투쟁을 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석탄발전소가 건립되기까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하면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작위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내일 정도 저희들이 이제 항소심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검찰에 송고를 해서 검찰에서 받아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항소장을 내일 제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래는 그 석탄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밑에는 신평공업단지에 대한 굴뚝을 일어나시켜서 그것이 완전하게 일어나된 다음에 가동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전혀 그거에 아무 관계없이 지금 그런 상태로 석탄발전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법치국가에서 그분들이 법을 따지기 전에 부작위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런 본인들의 잘못을 인식을 하고 뭔가 주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상업 목적에 상업 목적만 통해서 아마 우리한테 부작위 소송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문서상으로 위험한 짓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정부의 허가를 받는데 제출했던 이런 사항들은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 저희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낱낱이 밝혀서 이 석탄발전소가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석탄발전소가 아닌 LNG 연료로 대체하는 것을, 돈은 얼마가 들으냐 아니냐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이 원칙대로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강력히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 포천이 앞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석탄 발전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포천의 이런 자연환경의 도시를, 또 관광의 도시,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후세들에 넘겨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거는 시가, 어떤 분들은 뭐 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국 최고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예산을 보유하듯이 운영을 잘해서, 반드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임 시장의 잘못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지, 과거를 청산하셔야지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거죠. 전임 시장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들이 또 일부 공직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은 위에서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잘못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에 피해를 준 거라서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각오 속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방송통신사 신선철 기자입니다. 시장님이 그 인선치기 전반부 많은 국가기관 지금 수주를 하셨고, 일단 저희가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제 남은 2년 동안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이 몇 가지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앞서 이제 드린 자료를 보면은 지금 진행되는 큰 사업들이 현재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택지 개발 사업,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원체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컴팩트 시티, 소위 얘기하는 압축된 도시를 만들어서 약 한 100만 평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해나가고, 다음으로는 지금 민정고속도로를 통해서 신부가 IC가 과거에 축소고개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도는 일교통량이 22,000대가 들었으면은 국도의 기능을 상실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5만 대 이상 정도 이렇게 지금 통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노선의 교통량의 물량보다는 남북 간의 도로에서 동서 간의 도로를, 그리고 순환된 도로를 만들어주고, 현재 도로를 더 연장을 해서 안세교 또는 성동 검문소까지 가는 6차선 확포장 공사를 함으로 해서
교통량을 축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중간에 수원산 터널이 56번 수원산 터널이 내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단기간에 종료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앞으로 4년 내로 완공이 되면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금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포천시의 군사작전용 활주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민간항공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각종 진행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또 이게 시장이 다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뽑아진 국회의원들이 또 그런 역점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죠. 상임위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 쟁기를 가졌으면 논에나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쟁기를 들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농사는 흉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나 똑같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데 SOC면 SOC, 산업이면 산업 이쪽 분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진하는 각종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국책사업을 시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누구든 간에 직책에 관계없이 정부를 쫓아다니고 또 정부 여당을 쫓아다니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야당에서 필요한 일들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 각종 진행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이제 전철 같으면 5년 내로 완공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목표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역시 앞으로 4년 내로 이게 완공이 돼야 되고 수원산 터널도 역시 4년 내로 완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3번 국도 확보장공소 아까 말씀드렸던 신북 IC에 떨어지는 6차선 확보장공소는 2027년도까지 국가 강력교통계획망에 4차 계획망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거를 그 기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이런 일들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수 있으시죠? 잠깐 교통 관련 말씀 해주셔서 여쭤보는데요. 신호선 이제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데요. 또 경기 북부 쪽에 뭐 4호선, 관례선, 관례선, 철도 관련 이슈가 되어 보면 차량 기지를 서로 지금 안 받으려고 떠밀고 있는데 7호선 이후에 혹시 뭐 시장님께서 이런 다른 노선들에 대한 차량 기지를 뭐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철도를 좀 더 유입할 수 있는 뭐 이런 전략이 따로 있으신지. 네,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원래는 연장 사업은 철도 연장 사업은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차량 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전철 7호선도 연장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약 한 1,000억 대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고, 이제 4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진접까지 와 있는 경북대학교 남양주 등교의 앞에까지 와 있는 4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지창이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천으로 연장되게 되는
다만 이제 포천 쪽에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GTX 시노선도 GTX 시노선은 현재 서울역에다가 승객들을 내려놓고 다시 대구의 차량 지창으로 가서 정비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도권인 포천 쪽으로 해서 양주 쪽으로 해서 포천 쪽으로 들어오는 기지창을 저희들이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 GTX 시노선도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놓고 저희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외따 면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 저희가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기지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현재 이제 단성이 되지만은 저희가 추진하는 일은 앞으로 독선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포천의 이제 전철 지구도는 가능한 국도를 따라가는 지하철로 현재 일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당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강경기 이지아투자인데요. 8월에 있는 세계 통합 페스티벌 대회에 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관람 규모가 4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4만 명이 포천을 이동을 할 때에 포천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통난 때문에 난리인데 교통에 대한 계획하고 이 4만 명이 연휴는 4만 명이 포천을 다녔을 때 그냥 당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포천에서 숙박을 했을 때 숙박시설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숙박의 계획하고 연계하는 관광 지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 주세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탄강 세계 페스티벌 대회는 사실은 이 코첼라라는 그 국제적인 그런 그 락 페스티벌 이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올해 이제 연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크나큰 상황을 만나서 축소하고 축소한 끝에 관람 규모는 약 4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는 2박 3일 동안에 이제 행사를 하는 것이라서 다소 이제 뭐 교통 체증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통 체증은 저희들이 원활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날이 금토일 3일간이라서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경찰서라든가 다 같이들 이런 그 시민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 기타 다들 이렇게 협력을 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하고 숙박시설은 우리 포천시뿐만 아니라 또 인근 도시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도 있고 하나 이제 한탄강에 오신 분들이 한탄강에 계속 머무른다기보다도 이쪽에 우리 포천의 관광도심 여러 군데를 분산을 해서 관광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포천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아주 훌륭한 그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철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하여간 저희들이 이 행사가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